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루였죠.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특히나 점심 식사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신 분들은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양 경기장에서 정말 싸늘한 분위기만 감돌았는데요. 과연 여기에서도 또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해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수소나기 요즘 날씨와 비슷하게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오늘 시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중국이 지금 유동성 강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한 위안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 110조 원, 6천 위안이죠. 네. 이거를 이제 그 유동성을 좀 풀고, 다만 이제 그 지급 준비율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화 됐고, 그 다음에 또 IPO도 제기한다라는 그런 네네. 얘기들도 좀 들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센티멘탈을 악화시켰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 일본까지 다 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갖고 1800까지 왔죠. 1800까지 떨어졌다가 1800 자리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아랫꼬리를 달고 일주일 만에 금방 올라왔단 말이에요. 1900까지. 작년 8월에 급락했을 때는 이 미국 네. 쪽에서 금리 올리는 그 얘기 나오면서 그때 아닌가요? 아니, 중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입니다.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제도를 변경하면서 그러면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1800짜리에서는 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냐면 네. 일단은 거기가 이제 PBR 0.9배 정도 자리가 되는 역사적인 하단의 자리가 들어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 거고, 요번에 오늘 이제 183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 8월 달하고 지금하고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뭐를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면 작년 8월 달에는 시장에 예고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이고 패닉이 나온 것이고 네. 지금 상황은 사실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뉴스거리는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어저께 이제 중국의 GDP가 6.9% 나오고 네. 올해 이제 6%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재료들이고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고된 지금 하락이다. 그러면 오히려 반등의 탄력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미 전문가님, 오늘 관련해서 좀 기사들을 조금 쭉 보니까 홍콩이라든지 유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중국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홍콩 얘기를 잠깐 어쨌든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ELS를 가입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기사만 옛날에 증권사에서 받아서 몇 번 써봤지, 네. 정확하게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표면적인 것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그러니까 별로 표현하던데, 별을 두세 개씩 주고, 이 별이 얼마 안 떨어지면 너 마지막에 얼마 주고, 이 별이 얼마 안 떨어지면 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홍콩 H 지수로 저는 그렇게 작년에 많이 발행되는지 또 깜짝 놀랐네요. 이번에 수십조 단위라고 하는데, 금액도 일단 좀 컸었고요. 네. 전체 주식형 공모 펀드보다도 설정액보다도 더 많은 ELS가 지금 세팅이 돼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홍콩 지수 관련해서 ELS를 팔았습니다만 그 판매사가 꼭 홍콩 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게 오늘 연동돼서 이제 8천이 깨지면서 한국물도 같이 팔았던 것은 비중을 걔네가 웨이팅을 두지 않기 때문에 홍콩 지수 기초자산이지만 거기에 섞어져 들어가 있는 국내 주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판매사와 설계사만 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매물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아주 큰
폭의 대량 매도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배리를 터치했다고 보는 쪽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근데 오늘 장중에 일단 8천을 한번 건드리고 올라가는 순간에 저렇게 상당한 선물에 뭐 거의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한 7.5포인트인가요? 순간 급락이 나오고 매물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공포 심리를 좀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 막 섞어지게 되면서 좀 안 좋았던 국면이거든요. 저게 이제 안정화되면 다행이지만 또 이제 시황을 우리가 H지수까지 봐야 되는 시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홍콩 H가 여기서 반등이 쉽게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밴드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00이면 작년 8월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저점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 H지수 관련된 상품이 워낙에 규모가 커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8월 달 이후로 얼마가 더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14,000부터 팔렸다고 하는데 저 상품이 어쨌든 뭐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 팔렸을 것 같긴 한데 금액에 따라서는 좀 더 이제 충격이 또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시고 일단 좀 지수 장은 좀 볼 수 있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글로벌 자금의 그 이동 형태를 보면 지금 뭐 무조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 다 팔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외국인들 수급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펀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좌우할 수 있는 게 4개 펀드가 있습니다. 4개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패시브 펀드도 있고 액티브 펀드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주도적으로 빠져나갔던 게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중동 자금이 주도적으로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도 좀 어려우니까 중국계 자금도 좀 빠져나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아직까지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까지 10% 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4.2% 정도로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강했느냐,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제가 이제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16.1%입니다. 16.1%인데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신흥시장 쪽에서 때리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때리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들은 막 때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매도량이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포지션이 지금 7.8% 뿐이 안 됩니다. 원래 18.1%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잔고가 7.8% 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왔잖아요.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8%까지 지금 그 편입 비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예외적인 날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때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러한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어떠한 뭐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주안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선수들 몇 면을 살펴봐야죠. 라인업 함께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AP시스템, 2번이 세종텔레콤이었고요. 3번 타자 셀트리온, 4번 국왕약품입니다. 5번 타자 농심, 6번은 바디텍메드였고요. 7번 삼성전자와 8번 현대상선, 9번 호텔신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7번, 8번 타자 다소 좀 부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그래도 어려운 경기 분위기 속에서도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인업은 좀 어떠세요? 네, 한마디로 뭐 지금 국면은 어쨌든 뭐 우리가 쭉 지금 시황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의 그 저성장 속에서 고성장 주들이
선택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면에서 좀 이따 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1830에서 1802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진 이런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제바엘과 뭐 OLED,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도 오늘 하방 잡잖아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오늘 중심 타선에서는 역시 이제 제바엘 맞네요. 쪽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네네. 시장의 중심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갈 수뿐이 없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제 대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결해서 어쨌든 지금 주도적으로 두드러 맞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국내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들이 실적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수출 대형주들이 네. 주도적으로 두드러 맞을 수뿐이 없다. 그런 차별화 장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장세, 이거는 분명히 좀 알고 가자. 그런 중심적으로 뭐 오늘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9%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이제 그 OLED 관련주를 해주실 배워야 산다에서 거예요? 하는데 네. 그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애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크댕이를 잡고 늘어줘도 이런 애들은 위로 가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지수 분위기 전혀 영향 안 받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네. 지금 뭐 셀트리온, 부강약품, 뭐 바디텍 매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네. 여기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탄력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특히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여기 이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그 추세적인 약세로 가는 시장에서는 네. 절대적으로 주의할 게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이자 보상 비율도 못 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유동성 약화가 되는 이런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현대상선 같은 거 오늘 뭐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갈 정도로 막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빚 많은 회사들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허위원님 굉장히 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다소 좀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약점이 있는 회사들이 약했던 것 같아요. 허위원님 좀 더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4번 타자가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지금 4번 부강약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안 좋으니까 또 쏠림도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 삼성 쪽에서 그 김승우 연구원이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만약에 상업화가 되면 네. 뭐 5조 원 이상이 나올 거다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총이 지금 1조 원대니까요. 네. 아주 뭐 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4번 타자는. 그리고 농심은 이 약세장에서도 뭐 신고가를 또 냈어요. 혼자. 그래서 네. 좀 얄밉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잘 되니까 뭐 좋은 것 같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종목은 약간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약간은 그렇죠. 이제 뭐 네. 품절주까지는 아닌데 약간 컨셉이 약간 그쪽으로 약간 오늘 하루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은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쪽이 뭐 다 안 좋았어요. 제주항공, 현대상선, 뭐 대한항공, 뭐 한진해운까지 네. 되게 좀 안 좋았던 흐름이고 1번 타자는 어제 9번인 AP 시스템이 1번으로 다시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뭐 좀 잘 네.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뭐 시장 대비로는 뭐 좋았고요. 호텔신라 오랜만에 좀 움직일 것 같더니 시장 꼬꾸라지니까 좀 같이 또 오후장에 좀 힘이 빠지는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호텔신라 오랜만에 또 상승으로 네, 마무리가 괜찮았죠. 돼가지고 네. 또 경기 대비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바디텍 매드는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열린시장 레이싱이라는 추천주 코너에서 오늘 추천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강해서 더욱더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AP 시스템, 셀트리온, 농심, 부강약품 늘 나오던 선수들이 라인업에 올라오는데요. 그 얘기는 감 잡은 선수들로만 요즘에 경기 분위기가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선수부터 보실까요? 네, 부강약품 역시 봐야죠. 네. 부강약품은 이번에 지금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라도 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부강약품이. 지금 뭐 치약 뭐 쓰십니까? 저는 2080 씁니다. 2008, 그 LG 생활건강 거 쓰시네. 네네네. 네, 이제 이 부강약품 하면, 이제 일반 의약품 쪽보다는
전문 의약품 쪽에 완전히 특성화가 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회로바라든지 뭐 빈혈약, 그다음에 아락실, 여성분들 많이 그 지금 소년제인가요? CF 하고 맞아요. 있죠. 네네. 예. 이런 전문 의약품 쪽의 매출 비중이 84%입니다. 84%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그 원예 처방전 가지고 이제 실적을 가지고 대부분 따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약가 인하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 비해서 부강약품은 전문 의약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배당 성향이 74.3%, 4년간 계속적으로. 그래서 정기예금 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2%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회사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쪽에 안트로젠이라고요. 여기 이제 몇 번 미끄럼을 타기는 탔는데 아이진하고 이런 자회사들이 좋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IPO 올해 안에 들어올 것이고요. 네. 지금 가장 시장에 기대가 높은 거는 역시 이제 파이프라인 쪽인데 제가 이 부강약품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앞주 배워야 산다에서 재발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이 뭐 많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네. 그러니까 뭐 항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미국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쪽에 시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고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일스톤 유입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항암제가 네. 요게 지금 그 FDA 이상 후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기 마치면은 3상 들어가면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라든지 지금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시장 컨셉의 중심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보실 때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파이프라인을 쭉 보는데 가지수가 이렇게 막 20개, 30개 많다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중에서 시장성이 높은 이런 뭐 항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쪽이요. 이런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임상 진행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요거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사실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집중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진, 안트로젠 IPO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진은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는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진이 요번에 상장됐나요? 네네네.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군요.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레포트에서 집중했던 내용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죠. 네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앞서서 작년에 여름에 이 제약 바이오주들 우후죽순으로 갈 때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이 종목은 한 50%밖에 못 갔더라고요. 네네. 당시에는 시장의 관심이 왜 여기까지 크게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약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는 5대 제약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미약품, 동아ST,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얘들의 움직임은 이미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렇게 이제 5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중견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데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부강약품처럼 그래도 네. R&D 여기도 R&D 투자 비율이 꽤 돼요. 한 7, 8% 이상은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국면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밸류체인이에요, 밸류체인. 이런 애들이 내려오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가갖고는 이제 10,000원짜리 미만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뭐 지능제약이라든지 뭐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또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는 흐름으로 간다. 예. 네. 의원님도 이 삼성증권 레포트 보셨죠? 좀 네네, 집중해 봤죠. 혹 하시던가요? 좀 어떠셨어요? 읽어보시고? 글쎄요, 뭐라고 가능성을 엿보셨나요? 너무 좀 금액이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5조 원이면 너무 긍정적이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이 연구원 말이 맞겠죠. 근데 어쨌든 좀 현재로서 봐서는 뭐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좀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허위아니면 관심 선수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 7번 타자인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밀렸네요. 네네. 아침에 그냥 뭐 시장 매물 나와서 밀렸던 것 같고요. 네. 어제는 뭐 어제 출연하셨던 뭐 과장님 이현중 과장도 뭐 하이닉스랑 삼성은 뭐 쇼커버였다라고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일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길게 보면 세 번째 큰 바닥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전자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현대차하고 삼성그룹주 위치가 여기서 뭐 시총이 아주 큰 한 30-40%는 될 건데 둘이 합치면요. 막 밀고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비싼가?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PBR도 그렇고 뭐 어닝 대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지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좀 있다. 시각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갖고 온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얘기 연결해서 좀 보자고 그냥 갖고 왔고요. 네. 전자는 뭐 내일 움직임이 프로그램 연동돼서 어떻게든지 좀 나올 것 같고요. 환율 부분이라든지 또 N 달러든 원엔이든 연결해서 장중에 좀 잘 보실 종목 인덱스로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밀리긴 했는데 오늘 기관이 샀네요 또. 다음으로 한 선수 더 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농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흐름 좋더라고요. 네네. 제가 지금 음식료 쪽을 한 종목씩 계속 들고 나오죠. 계속 네. 들고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는 역시 이제 수출주 대 내수주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내수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했던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오리온 예. 크라운제가도 그랬었고. 크라운제가 농심도 이제 뭐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진짜 잘 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프로야구 선수로 치면 김현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꾸준히 3할대를 치지 않습니까? 정말 보배 같은 선수인데. 차트 보세요. 네네. 슬럼프가 없네요.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저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게 실적 성장주인데 뭔가 끊임없이 R&D를 하고 투자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을 가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은 항상 이런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물론 라면값이 4.7%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예? 얘네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짜장면 쪽에서 짜왕. 그다음에 짬뽕 쪽에서 맛짬뽕. 그쵸. 제가 그 홈플러스 우리 회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잘 팔립니다. 짜왕, 맛짬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팔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거든요. 고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343억. 작년 대비해갖고 YOY로 127%가 신장이에요. 주가가 저렇게 안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제품 믹스의 개선 이런 부분은 2016년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중국 모멘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네. 올해도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빠지면 이런 종목들을 주워 모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농심은 절묘하게 50만 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선수들 가운데서 MVP 뽑아봐야죠.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부강약품으로 가야죠. 네. 오늘의 MVP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해서 MVP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부강약품이 차지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4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도 좀 쉬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죠. 내일 경기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시장이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장중에 우리가 59포인트 빠졌다가 네. 3.15%, 한 0.8% 정도 아래꼬리 달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지금 변함이 없죠. 35일째인가요, 지금? 33거래일이요. 33거래일입니까? 네.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어려워요. 어렵고, 단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네. 지금 기관들, 특히 지금
그 연기금이 지금 한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한 6조 정도 되는데 네. 매수한 게 네. 올해 배정된 거를 보니까 한 6조 6천억에서 7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 평균으로 쳐도 5천억은 되죠. 네. 그다음에 그 투신들 지금 이 앞달에 지금 한 5천억 정도 주식형 펀드가 수익증권 들어왔고요. 들어오죠. 네.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4,800억 들어왔거든요. 1조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1900 밑에서는 이렇게 급속하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개인 자금들도. 네. 그다음에 가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들. 네. 자금 요즘 돌릴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런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개인들도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지금 갈 데 없으니까 큰 손들 들어오고 있고 네. 이런 자금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자금들과의 싸움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현물 기준으로 1,000억 미만의 매도 포지션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시장은 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없더라도 좀 받아줄 수급 주체가 좀 있다고 보시는 네네네네. 거네요.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지표가 환율하고 유가인데, 네. 뭐 유가는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보는 거는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국의 위안화예요. 그러면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네. 6.6까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6.67, 68 이렇게 지금 뭐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6.7을 갖다가 얘가 강하게 치고 가지 않으면 네. 그렇게 충격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보는 거는 중국이 말이죠. 네. 과연 이 그 지금의 이런 상황을 과연 국가가 통제를 잘 해가지고 어떠한 하방 압력을 잡아낼 수 있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크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 볼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내일 3번 타자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쿠쿠전자고요. 네. 4번 타자 동아ST, 5번 타자는 시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만 들어볼까요? 네,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주입니다. 지금 4분기에 영업이익이 233억, 한 20% 정도 실적 호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설 이거 맞이해가지고 네. 밥솥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홈쇼핑 시장 쪽에서 국내 글로벌 해외 브랜드 판매 1위입니다. 네. 실적 모멘터 가지고 있고요. 4번 타자 동아 ST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이다. 시백스트로의 마일스톤과 러닝 로얄티, 네. 그다음에 당뇨병성 치료제 수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 쪽에 계속적으로 ODM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알리팩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부분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올해 30% 이상의 지금 YOY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까지 짜봤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도 내일 크게 좀 걱정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좀 긍정적인 측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클린업 트리오 쿠쿠전자 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에 동아 ST, 시젠 이렇게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도움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늘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음식료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있을 이 부자개미 전문가님 더 배워야 산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